이란은 오만만에서 격분한 반응을 보이며 혼두라스 국적의 선박 루이촨을 납포했습니다. 이 선박은 해상 컨설팅 업체들에 의해 보안 네트워크와 연관된 부유 무기고로 지목되었으며 중국 조직이 운영하고 민간 경비팀이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와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 적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나포가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에서 약 38해리 떨어진 곳 호르무즈 해협 입구 근처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 이란 정권에 군사적 지원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던 중이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남성들이 선박이 정박해 있을 때 승선해 일반적인 해상 추적 체계를 끄고 선박을 이란 해역으로 끌고 갔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석은 심상치 않습니다. 테헤란은 집단적인 힘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과 군사 분야에서 입지를 잃은 후 바다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궁지에 몰린 정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제 이 중국 관련 무기고 탈취 사건은 트럼프에게 해상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에 해명을 요구하며 혁명 수비대를 국제 항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강력한 논리를 제공합니다. 곧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추천합니다.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실시간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 이번 작전은 일반적인 압수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배는 유조선이 아니었고 승객을 태우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반적인 상업 화물선으로 운항 중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민간 보안 무기를 위한 해상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해상에서 상선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걸프 지역의 위기 상황에서 이런 종류의 선박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표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란과 연관된 사람들이 이런 규모의 선박을 장악할 때 즉각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테헤란이 무기를 공개적으로 구매하지 않고도 해상에서 자신의 압박 능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전의 중심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습니다. 해양 뉴스에 따르면 이 선박은 전략적 지역인 푸자이라 북동쪽 약 38해리 지점에서 허가받지 않은 인원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이곳은 호르무즈 해협 동쪽 입구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접근 이후 추적 신호가 사라졌고 선박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런 점이 경고 신호를 울렸습니다. 선박이 식별 시스템에서 사라지고 이란 해역으로 이동하면 독립적인 조사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실제 선박에 실린 내용물은 테헤란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상황을 일촉즉발로 만드는 핵심은 뉴스에서 언급된 중국과의 연관성입니다. 이 선박은 해양 보안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과 연관되거나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강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외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어 있고 이란의 군사적 통제가 없기를 원한다고 밝혔지만 중국 해상 네트워크와 연관된 무기 저장 선박이 결국 이란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베이징에 의혹이 생깁니다. 테헤란이 적절한 시기에 민감한 선박에 접근할 수 있었고 트럼프에게 유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시진핑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데 동의했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려야 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또한 시진핑이 이란에 군사 장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여기서 후이슈안 사건이 정치적으로 독이 됩니다. 중국이 테헤란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직후에 무기고로 묘사된 선박이 이란 해역으로 끌려갔습니다. 중국의 행보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란은 몇 주간의 봉쇄, 공격, 군사적 소모 이후 다시 압박력을 회복하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후이쉬, 안 점령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알려진 사실은 선박이 납포돼 이란 쪽으로 끌려갔고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근 사건에서는 아지 알리라는 인도 선박이 오만 해역에서 공격을 받아 불이 나고 침몰했습니다. 이 경우 인도 당국은 14명의 승무원, 이 오만 해안경비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지금까지 같은 해상 위기 상황에서 언급된 이 두 사건 모두에서 확인된 소식은 심각한 물적 피해와 항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지만 하지 알리호에서는 사망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승무원들과 운영자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도분입니다. 후이슈아노의 경우 선박은 정박해 있었고 해상 보안 지원 역할을 했으며 민간 보호 임무를 위한 무기와 장비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은 많은 해안 국가들이 무기가 항구에 반입되는 것에 대해 복잡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육지에서 압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무기를 공해상에 있는 저장 선박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결책이 긴장감이 감도는 만해서 오히려 함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란은 바로 군사적 이점과 정치적 선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표적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이 선박이 납포되기 전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브래드 쿠퍼 제독 미국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의회에서 에픽 퓨리 작전이 이란의 미사일, 드론, 해군 역량을 크게 약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퍼 제독은 이란이 여전히 선박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전쟁의 필요성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성은 이미 현장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항해를 보호하고 이란의 토인스를 막고 해상 기뢰를 방지하며 혁명 수비대가 상선들을 인질로 삼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쿠퍼 제독 자신도 이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춘 구축함과 1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무인 플랫폼과 1만 5천 명의 군인을 동원해 상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식 무기고를 장악한 것은 테헤란이 외부의 공격에만 대응한다는 이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무장 세력이 아랍에미리트 근처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 올라타 이를 이란 해역으로 끌고 갔을 때 남는 이미지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국가 주도의 해적 행위입니다. 이란은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란은 트럼프가 걸프 지역에서 강경 대응을 옹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세 가지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순찰을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선박을 감시하며 동맹국들에게 혁명 수비대를 항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도록 압박할 것입니다. 중국도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에게 테헤란에 대한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실제로 돕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납포한 선박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자국의 비축량을 늘리기 위함이든 아니면 여전히 해상에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가 이렇게 된 건 테헤란이 군사적 입지를 잃었다고 보고 해상에서 빠른 승리를 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무기고의 약탈은 위험한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란은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해 보이기보다는 이란은 무기와 협상 그리고 통제력을 보여주기 위해 절박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윌손 알베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